증권형 자산 디지털 투자의 새 시대. 상상해보세요. 스마트폰 하나로 테슬라 주식을 10만 원어치 사고 한국 스타트업 지분을 50만 원에 투자하고 블록체인으로 안전하게 관리되는 세상. 심지어 글로벌 부동산 펀드에 100만 원으로 참여하는 미래. 이게 현실일까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 잊지 않으실 거죠? 안녕하세요. 디지털 자산 시대를 함께 탐험하는 채널입니다. 지난 2주 우리는 비트코인 같은 디지털 화폐와 NFT, 토큰화 부동산 같은 소유권형 자산을 알아봤죠. 오늘은 14부 시리즈의 세 번째 에피소드, 증권형 자산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볼게요. 증권형 토큰, 토큰화된 주식과 채권, 블록체인 투자 상품까지 이게 뭔지, 왜 중요한지, 어떻게 바꿀지 하나씩 풀어볼게요. 이 영상 끝까지 보면 증권형 자산의 모든 비밀을 알게 되고 디지털 투자 세계에 뛰어들 준비가 될 거예요. 자, 디지털 투자의 새 시대, 지금 시작합시다. 먼저 증권형 자산이 뭔지 알아볼게요. 증권형 자산은 블록체인으로 디지털화된 금융 자산이에요. 쉽게 말해 디지털 주식이나 채권, 펀드 같은 거죠. 우리가 아는 주식, 채권, 투자 펀드를 블록체인 기술로 거래하고 관리하는 방식이에요. 블록체인은 모든 거래를 투명한 디지털 장부에 기록해서 조작이나 해킹을 막아줍니다. 증권형 자산의 대표 주자는 증권형 토큰, 줄여서 STO라고 불러요. STO는 기업의 소유권이나 수익권을 디지털 토큰으로 만든 거예요. STO 외에도 토큰화된 주식, 채권, 스타트업 지분, 부동산 펀드 같은 투자 상품이 포함돼요. 한국에선 업비트가 STO 거래소를 준비 중이고 카카오페이도 블록체인 기반 투자 상품을 검토하고 있죠. 2024년 글로벌 증권형 자산 시장은 2조 원을 넘었어요. 증권형 자산, 이제 좀 감이 오시나요? 증권형 자산을 쉽게 이해하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증권형 토큰은 디지털 주식, 소액으로 글로벌 기업 지분을 살 수 있어요. 토큰화 채권은 디지털 채권, 정부나 기업의 빚에 쉽게 투자할 수 있죠. 블록체인 투자 상품은 디지털 펀드, 스타트업이나 부동산 같은 대체 투자에 참여할 수 있어요. 이 모든 게 블록체인으로 투명하고 빠르게 거래됩니다. 예를 들어 전통 주식은 은행이나 증권사를 통해 사고 팔지만 증권형 자산은 스마트폰 앱으로 24시간 거래 가능해요. 한국에서도 업비트를 통해 테슬라 주식 토큰을 10만 원에 살 수 있는 날이 올지도 몰라요. 디지털 투자의 세계, 흥미롭지 않나요? 자, 하나씩 자세히 알아볼게요. 첫 번째, 증권형 토큰, STO. STO는 블록체인에 기록된 디지털 증권이에요. 전통 주식처럼 기업의 소유권이나 수익권을 나타내지만 블록체인으로 거래돼서 중개자 없이 빠르고 저렴하죠. 예를 들어 테슬라 주식을 1주 사려면 300만 원이 필요하지만 STO로는 10만 원어치만 살 수 있어요. 2021년 미국의 세큐리타이즈 플랫폼은 스타벅스 주식을 토큰화해서 소액 투자자를 끌어들였어요. 투자자는 50만 원으로 스타벅스 지분을 샀고 블록체인으로 소유권을 증명했죠. 한국에선 업비트가 2024년 STO 거래소를 런칭할 계획이에요. 예를 들어 한국 핀테크 스타트업의 지분을 50만 원에 살 수 있게 될 거예요. 2023년 기준 글로벌 STO 시장은 1조 원을 돌파했어요. STO의 매력은 소액 투자와 높은 유동성이에요. 전통 주식은 거래소가 문 닫으면 못 사지만 STO는 24시간 블록체인에서 거래돼요. 또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기술로 계약이 자동 실행되니까 비용도 줄어들죠. 예를 들어 배당금이 자동으로 지갑에 입금돼요. 하지만 STO는 규제가 엄격해요. 한국에선 금융당국의 허가가 필요하고 사기 프로젝트도 조심해야 하죠. 여러분, STO로 어떤 기업에 투자하고 싶으신가요? 테슬라, 삼성전자 아니면 한국 스타트업? 퀴즈 하나. STO의 핵심 기술은 뭐일까? 정답은 블록체인. 댓글에 STO 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소리쳐 드릴게요. 두 번째, 토큰화된 주식과 채권.
토큰화는 주식이나 채권을 블록체인 토큰으로 나누는 기술이에요. 쉽게 말해 주식이나 채권을 디지털 조각으로 쪼개서 소액 투자 가능하게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을 1주 8만 원에 살 돈이 없어도 1만 원어치 토큰으로 투자할 수 있어요. 채권도 비슷해요. 정부 채권을 100만 원 단위로 사는 대신 10만 원어치 토큰으로 살 수 있죠. 2022년 폴리마스 플랫폼은 애플 주식을 토큰화해서 소액 투자 붐을 일으켰어요. 투자자는 20만 원으로 애플 지분을 샀고 배당금도 토큰으로 받았죠. 한국에선 카카오페이가 블록체인 기반 채권 투자를 테스트 중이에요. 예를 들어 한국 국채를 5만 원어치 살 수 있는 플랫폼이 곧 나올지도 몰라요. 토큰화의 장점은 접근성과 유연성이에요. 큰돈 없이 글로벌 기업이나 안전한 채권에 투자할 수 있죠. 또 블록체인으로 거래 기록이 투명해서 신뢰도 높아요. 2024년 토큰화 주식 시장은 5천억 원을 넘었어요. 하지만 법적 규제가 복잡하고 플랫폼의 신뢰도가 중요해요. 예를 들어 플랫폼이 해킹당하면 투자금이 위험할 수 있죠. 여러분이라면 어떤 주식이나 채권을 토큰화하고 싶으신가요? 삼성전자, 구글, 아니면 한국국채? 댓글로 알려주세요. 세 번째, 블록체인 투자 상품. 증권형 자산은 단순한 주식이나 채권을 넘어 스타트업 지분, 부동산 펀드, 심지어 예술품 투자 같은 대체 투자 상품도 포함해요. 블록체인으로 투명하게 관리되니까 중개자 없이 직접 투자할 수 있죠. 예를 들어 한국의 한 AI 스타트업이 블록체인 펀드를 만들어 1,000만 원을 모았어요. 투자자는 10만 원씩 지분을 샀고 블록체인으로 소유권을 증명했죠. 글로벌 플랫폼 T0는 부동산 펀드를 토큰화해서 5천 명이 투자했어요. 투자자는 100만 원으로 뉴욕 빌딩의 지분을 샀고 임대 수익을 토큰으로 받았죠. 2024년 블록체인 투자 상품 시장은 7천억 원을 돌파했어요. 이 상품들의 장점은 투명성과 효율성이에요. 블록체인이 투자 내역을 공개하니까 믿을 수 있고 중개 수수료도 줄어들죠. 예를 들어 전통 펀드는 관리 수수료가 2%지만 블록체인 펀드는 0.5% 수준이에요. 하지만 기술적 위험과 시장 변동성은 조심해야 해요. 블록체인 해킹이나 규제 변화가 리스크죠. 여러분은 어떤 투자 상품에 끌리시나요? 스타트업 지분, 부동산 펀드, 아니면 예술품 투자?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이제 증권형 자산의 미래를 상상해 볼게요. 2030년 여러분은 스마트폰으로 글로벌 주식을 소액 사고 한국 스타트업 지분을 쉽게 팔고 블록체인 펀드로 부동산이나 예술품에 투자할지도 몰라요. 한국은 업비트와 카카오페이가 증권형 토큰 시장을 선도하고 있어요. 업비트는 2024년 STO 거래소 런칭을 목표로 하고 카카오페이는 토큰화 채권 플랫폼을 준비 중이죠. 글로벌 시장은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세큐리타이즈는 2조 원 규모의 토큰화 자산을 관리하고 폴리마스는 1000개 기업의 주식을 토큰화했어요. 2025년 글로벌 증권형 자산 시장은 5조 원을 넘을 전망이에요. 하지만 도전 과제도 많아요. 첫째, 규제예요. 한국에선 금융위원회가 STO를 엄격히 관리하죠. 둘째, 기술 위험이에요. 블록체인 해킹 사례가 2023년에만 1,000억 원 규모였어요. 셋째, 사기 프로젝트예요. 가짜 STO로 투자자를 속이는 경우도 있죠. 그래도 증권형 자산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해요. 여러분은 증권형 자산의 어떤 점이 제일 기대되나요? 소액 투자, 투명성, 아니면 글로벌 시장? 댓글에 증권형 자산 써주시고 기대되는 점 알려주세요. 증권형 자산은 투자의 문턱을 낮추는 혁신이에요. 예를 들어 한국의 20대 직장인 최민수 씨는 업비트를 통해 테슬라 주식 토큰을 10만 원어치 샀어요. 1년 뒤 테슬라 주가가 20% 오르면서 2만 원 수익을 냈죠. 글로벌 투자자 수자는 폴리마스로 한국 AI 스타트업 지분을 50만 원에 샀어요. 그 스타트업이 상장하면서 5배 수익을 냈죠. 또 한국의 30대 프리랜서 김지영 씨는
카카오페이로 국채 토큰을 20만 원어치 샀어요. 연 3% 이자를 토큰으로 받았죠. 이 모든 게 블록체인 덕분이에요. 여러분도 디지털 투자에 뛰어들 준비되셨나요? STO로 글로벌 주식, 토큰화 채권으로 안정 투자, 아니면 블록체인 펀드로 대체 투자? 더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에서 확인하세요. 설명란에 링크 달아놓았어요. 블로그에선 STO 투자 시작법, 토큰화 주식 고르는 팁, 사기 피하는 5가지 방법을 다뤘어요. 예를 들어 플랫폼의 금융당국 인증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또 스마트 컨트랙트 코드를 공개하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죠. 다음 에피소드에선 디지털 자산의 4번째 주제, 유틸리티형 자산을 알아볼게요. 디지털 티켓, 멤버십, 가상 서비스의 세계 절대 놓치지 마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디지털 자산 시대, 여러분은 준비되셨나요? 댓글에 증권형 자산 써주시고 어떤 투자에 제일 관심 있는지 알려주세요.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먼저 알면 먼저 돈을 벌 수 있다.